진짜 매번 충전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테슬라 슈퍼차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진짜 편하고 케이블도 늘씬하고 이 V3 슈퍼차저 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사실 주된 내용이 경쟁사 이야기랑 애플의 놀라운 기술적인 발전에 대한 포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애플워치가 될 것 같은데요. 애플워치 혈당 측정기가 이번엔 탑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탑재됐다가는 얼마나 이게 혁신적인지, 그냥 단순 글루코스 모니터링이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플이 성장성이 높고 이런 센서 사업이 미칠 파급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빌 게이츠가 테슬라에 대해서 숏을 친 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거든요. 딱히 이것에 대해서 밝히지 않다가 최근 BBC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내 언론이 아니라 밖에다가 그걸 얘기해가지고 지금 밝혔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린지. 내가 테슬라에 숏 쳤다고 해서 그게 어떤 이제 프로 인바이러먼트,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라든지 혹은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난 그냥 테슬라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돈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했다는 거지, 그게 꼭 무슨 내가 전기차를 반대한다라든지 환경, 친환경적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는 건데, 야, 도무지 야, 이런 대가도 참 뭔가 이런 행보가 그렇게 썩 이뻐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전기차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어제 그런 ESG를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비돼서 이걸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제가 ESG 그 임팩트 리포트를 후반부를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이 회사가 서스테이너블한지 요목조목 아주 잘 이거 이상 이렇게 잘 올가나이즈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압도적인 회사인데, 근데 어쨌든 타이밍은 기가 막히죠. 현재 한치 앞을 못 보는 주식시장,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푸틴 입에서 뭔 말이 나올지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렇게 극단적인 말이 나올 것 같진 않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 한치 앞을 모르고 금리는 인상되고 물가는 계속 뛰니까, 그중 테슬라가 제일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래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돈도 많으신 분이 뭔가 어떤 대의를 하기보다는 이런 잔 기술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게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이제 슈퍼차저가 테슬라한테 국한되지 않고 유럽에서는 훨씬 더 많은 테슬라가 아닌 차들한테 열심히 오픈하고 있고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픈하고 있죠.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충전 얘기를 이 아이오닉 5랑 비교해서, 이제 아이오닉 5가 미국 내에서 요즘 드디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죠. 한국에는 일찍 출시된 것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진짜 꽤 오랫동안 못 봐서 이게 언제 나오나. 근데 이제 대충 데이터도 좀 나오고 판매량도 좀 짓게 되고, 여러 사람들이 차가 이제 많이 뿌려지다 보니까 저도 길에서 이제는 종종 봅니다. 이제 좀 보이니까 디자인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계속 보다 보니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오닉 5 디자인은 뭔가 잘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포니라든지 전통도 계승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나쁘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현재 미국에서 그 정보들을 좀 코렉션을 해야겠죠. 그렇게 빠르다는 350kW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350을 맛보기는 무지무지 어렵고, 그냥 실제는 한 150kW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들이 중론입니다. 아직 이유는 제가 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랑 일치합니다. 통폐합 최적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eFit이라고 현대기아차가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통합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맛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미국 내에서는 Electrify America가 깔고 있죠. 350kW를 맛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현재 미국 내 한 4분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커넥터 숫자로요. 그마저도 이거는
150kW, 50kW짜리를 다 합친 거기 때문에 고속 충전, 우리가 말하는 고속 충전이 뭐 100kW 이상뿐만 아니라 200 이상으로 한정 지어 버리면 테슬라와의 차이가 뭐 이거는 아직 거의 체감상 10배 이상, 테슬라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만 개가 넘고 계속 엄청나게 깔아대고 있죠. 왜냐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래서 800V가 아닌 최적화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빠른 고속 충전을 맛볼 수 있게 지금 보면은 테슬라의 충전이 압도적으로 지금도 빠르고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램프업이라든지 초반에 배터리 데우는 문제, 그리고 보급 문제, 그리고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통신 규격의 문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빠른 속도를 아주 아이디어한 경우에는 가능하겠죠. 여기도 이제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실제로 350이 안 나온답니다, 아직.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영영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최적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좋은 시스템인 거는 아는데 잘 만든 차입니다. 그 판매량은 한 2,000 지금 700대, 600대, 3,000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매달 기아 EV6도 마찬가지라서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내연기관 중에서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격차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런 건데, 테슬라를 제외하면 나쁘지 않다라는 점. 하지만 그렇게 자랑하는 350kW를 원활히 쓰려면은 앞으로 3년 이런 속도면은 모르죠. 가봐야겠는데 3년 안에 될까요? 실제 그 속도는 나오지 않고 그리고 완전히 자기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의 통폐합, 최적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도 쌓아야 되고 이런 협약이라든지 소통이 원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연기관은 아직 내연기관 더 팔아야 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테슬라만큼 올라오려면 시일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테슬라는 지금 미국 내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원자재 상승으로 이거 또 그렇게 케이블을 끊어가는 사람들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요즘 또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이러니까 이게 아주 극성이랍니다. 너무 많이 깔아놓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밴달리즘, 충전기를 아주 그냥 박살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원자재 상승만 일어나면 이걸 끊어먹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한국의 오로 엑스포인가요? 그래서 테슬라나 뭐 폴스타가 잘 이렇게 뭐 나왔다라는 블룸버그에서 잠시 그냥 쉬어가는 의미로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도 다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이렇게 됐는데 좀 전반적으로 돌아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테슬라의 압도적인 시장 모습, 주식시장은 안 좋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시장 내에서 압도적이고 경쟁사가 없는데 이게 빌 게이츠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루시드 이야기입니다. 루시드가 고급을 지향하고 완성도 높은 차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수제로 작업할 때 얘기고요. 규모가 작든 크든 결국 대량 생산을 앞둔다라면은 이 초기 분량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필 앤 피니쉬에 대해서 이것도 좀 그나마 360대라도 이제 인도를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감이라든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페인트가 리페인트 된 것 같은, 다시 칠한 것 같은 느낌. 페인트 두께도 다르고요. 이거는 확연히 이분 의견으로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차를 좀 커버해서 다시 판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들고, 지금 여러 접착된 이런 마감들이라는 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급에 걸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 체계에 있어서는 이게 수율이라든지 안전성이 오려면은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겁니다. 아직 초기가 대부분이 겪는 젊은 어린 회사들이 겪는 정말 안전성, 이 필 앤 피니쉬 문제는 여기도 못 피해간다. 말한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비싸고 초반부터 완벽한 제품을 내놓을 거라고는 하지만 절대로 못 피해간다라는 점. 그렇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바뀐 게 없고 이런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애플 얘기인데요. 저는 애플이 그나마 현재로서는 테슬라의 이제 경쟁사로
부상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이 역시도 실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애플을 좀 자주 보고, 저 역시도 애플 제품 워낙 많이 쓰니까 미국인지라, 최근에 가장 이제 계속 기술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애플워치의 이제 혈당 측정입니다. 우리가 기존적으로 혈당을 측정하려면은 이렇게 손 탁 찔러가지고 피를 몇 방울 흘려가지고 측정하는 방식이죠. 이제 고통스럽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스타트업들이 존재하고 논문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에 아예 이제 이런 중국 친구들은 아예 그냥 워치를 만들어서 논문을 이러는 걸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non-invasive, 이렇게 찌르지 않고 그냥 시계만 차고 있어도 혈당을 검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표적인 게 지금 레이저로 쏴서 이런 옵티컬 시그널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혈관의 혈당 농도에 따라서 이게 반사되는 양이 다르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밴드 아래에 일렉트로드를 아주 잘 이쁜 패터닝된 나노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기술이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어떤 일렉트로드를 패턴된 걸 깔아서 우리의 스웨트, 땀이라든지 계속 액체가 조금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센서 자체의 정확도는 좀 쓰기가 피를 떨어뜨리는 것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가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이게 앞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게 너무 뻔한 게, 이걸 너무 간과하는 게, 물론 당장 나온다라는 건 아닙니다. 애플이 그 정확도 문제로 인해서 아직은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나오는 순간 애플이 이거 바이오 기업으로 뛰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런 혈당 측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도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데 그냥 필요한 사람들, 당뇨라든지 이걸 모니터링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는데, 중증 당뇨이신 분들은 아예 센서를 꽂아놓고 사시죠. 정상인들한테도 이런 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약을 먹으면요, 우리의 아주 아이디한 케이스는 미니멈 레벨과 아주 맥시멈 레벨, 그러니까 요 사이를 우리 몸에서 약 효과를 지속시키려면 여기를 유지시켜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밥 먹고 뭐 드세요, 물론 이제 음식물과 같이 소화해야지 위에 좀 덜 부담을 준다라든지, 대충 그 정도 타이밍으로 막 먹으면 이제 컨센트레이션이 맞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드럭 딜리버리에 대해서 연구가 엄청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먹었으니까 농도가 팍 증가하겠죠. 그래서 피크가 이게 어떤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부작용이 납니다. 오히려 안 좋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떨어져서 약 효과가 일어나다가 어느 일정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약 효과가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서서히 약이 몸에서 배출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워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아직 이 범위도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비의료인으로서 반드시 약은 의사와 상담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술적인 면에서 이런 애플워치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도 아직 학계에서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5만 가지 약이 다 개발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농도 조절이라든지 우리 몸에 적재적소에 쓰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혈당 측정에만 이제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블러드 프레셔도 있고, 이 워치 안에 여러 가지 지금 센서들이 있는데 다 정확도가 부족해가지고 지금 탑재가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하나하나 추가되고 연구가 계속되고 데이터가 쌓인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약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여러 약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이 코앞에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애플이 선두주자라는 게, 이걸 하려면요, 당연히 센서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AI나 빅데이터 관리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이걸 축적해가지고 센서가 부족할지언정, 부정확해도 여러 번 측정해서 평균 내면 되거든요. 아니면 빅데이터가 쌓이면은 일정 시그널을 더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애플이 거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런 연산이 이제 좋아야 되는 거죠. 여러 데이터들이라든지 그걸 정밀 분석하게 되려면 결국은 좋은 칩이라든지 그러니까 기능이 지원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도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빅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애플이 진짜 잘하는 건데요. 나는 이런 기능이 필요 없으니까. 뭐 부모님 같은 경우도 질문하시는 게 내가 폰을 업그레이드할 이유가 있냐? 배터리만 갈면 되는 거 아니냐? 애플은 이런 것들을 정말 통폐합을 잘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게 내가 아이폰 14을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13을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왜냐면 더 저렴하게 나오니까요. 굳이 내가 저기까지 뭐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냐. 뭐 역시 이거는 각자의 취향과 재정적인 사항과 너무 변수가 많죠. 근데 단 하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애플이 이런 걸 잘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서 폰을 업그레이드 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 통폐합을 더 잘해서 원래 내가 쓰던 기능인데 더 좋게 만든다라는 거죠. 남모르게 알아서 자동으로. 이런 게 지금 애플의 무서움이지 않을까. 단순히 애플 워치의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차고만 있어도 알아서 우리 몸을 모니터링 해주고, 이제는 제약회사라든지 약회사랑도 손잡고 알아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우리 몸도 최적화시킬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게 지금 애플의 코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들어올수록 애플은 시장을 완전히 박살낼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이런 걸 간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애플워치의 시장 점유율은 한 30% 되죠. 막강하죠. 다행인 건 그나마 삼성이 2등인데 앞으로 저런 포석을 생각했을 때 참 국내 기업들이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지금 워치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큰 그림, 아까 이런 전기차 충전도 최적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순히 내가 350kW 이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스펙이 좋다고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점. 정말 유기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최적화가 되냐 안 되냐 하는데 나 350km 같은 거 더 빠르다. 아니라니까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골고루 다 이걸 녹여낼 수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2020년에 애플이 아이팟 이거 귀에 꽂는 거죠. 이거 하나만 팔아가지고 거의 넷플릭스랑 비슷한 레비뉴를 기록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 테슬라도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애플이 이거 귀에 꽂는 이것만으로도 테슬라 물론 지금은 테슬라는 어마무시하게 지금 점핑을 해서 지금 이 차트는 이제 안 나오겠지만 그 정도라는 거죠. 이거 액세서리 하나 팔아서 엔비디아보다 매출이 높았습니다. 2020년에. 지금도 장난이 아니죠. 이렇기 때문에 애플이 액세서리를 만들면은 장난이 아닌 게 이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여기 밑에 있는 회사들과는 달리 어떤 기능을 광고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큰 그림을 그리고 포석을 깔아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뭐 하나 내놓으면은 그냥 거기가 그냥 다 초토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젠 단순 어떤 기능이 아니라 기존 기능도 더 매끄럽고 유기적으로 남모르게 더 빅데이터를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돌려서 더 좋은 거를 알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최적화의 무시무시함을 앞으로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250까지 그냥 올라가네요.